왜 그렇게 뜨거워해요? 밥은 원래 뜨겁게 먹는 거예요. 인숙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조순자는 여전히 인숙이 애미야. 하고 중얼거렸지만 인숙은 더 이상 그 말이 애절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애미야는 무슨 애미야? 68년 전에는 왜 안 그랬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셔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침 7시 햇살이 요양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인숙은 간병복을 차려입고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길에 올랐죠.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40년 넘게 남의 집 살림을 도맡아 하다가 이제는 병든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그녀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인숙은 오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저귀 갈아드리기, 식사 도움, 산책, 보조, 약 챙겨드리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일이었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란 인숙에게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와. 인숙 씨, 오늘 새로 입소하신 분이 계세요. 이 간호사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202호실인데 조순자 할머니라고 하세요. 88세이시고. 이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치매가 심하셔서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가족 연락처도 없다고 하네요. 복지관에서 의뢰해서 오신 거예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202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는 새로운 환자분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가족도 없이 혼자 계신다니 왠지 자신의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순자였습니다. 조순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았어요. 마치 텅 빈 집처럼 공허했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고 작은 체구에 파란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김인숙이라고 해요. 앞으로 할머니를 돌봐드릴 거예요. 인숙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지만 조순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인숙은 조순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눈매와 코끝, 그리고 손가락의 모양까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하네. 저 얼굴을 어디서 봤을까? 인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한 기시감일 뿐이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왔기 때문에 누군가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할머니, 아침 드세요. 인숙은 죽 한 그릇을 가져와 조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입 앞까지 가져다 댔어요. 조순자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말이에요. 씹는 것도 삼키는 것도 모두 자동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도와주는 동안 인숙은 계속해서 조순자를 관찰했습니다. 그 손의 모양, 귀의 형태, 심지어 숨쉬는 패턴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익숙했어요. 특히 조순자의 손가락이 떨리는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인숙이 물어봤지만 조순자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그저 빈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입술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숙은 조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혼자예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순자의 손이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의 손길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이 간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떠세요?
적응 잘 하시는 것 같나요? 말씀을 전혀 안 하시네요. 그런데 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낯익은 얼굴이에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손가락 모양이나 눈매가 정말 익숙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인숙 씨가 워낙 많은 분들을 돌봐오셨으니까요. 이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과거가 좀 복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 뭔가 사연이 있으셨나 봐요. 20대 초반의 첫 아이를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 인숙은 계속해서 조순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텅 빈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왜인지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면 찾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마주하게 된 것 같은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도 조순자를 돌봐야 하는데 이 이상한 기분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인숙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조순자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특히 그 눈매와 손가락 모양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왜 그렇게 낯익을까 하고 이불을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어요. 아주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10살 정도 된 어린 소녀가 골목길에 혼자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말이죠. 소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있었어요. 엄마, 가지마. 엄마. 이 소녀의 절규가 빗소리보다도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소녀의 목소리가 바로 인숙 자신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어린 시절 인숙의 모습이었어요. 꿈속에서 인숙은 골목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등을 돌리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였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회색빛 머리카락과 작은 체구만이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엄마, 날 두고 가지 마. 엄마. 어린 인숙이 뛰어가려 했지만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뒷모습은 빗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꿈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끔 꾸던 악몽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꾸지 않았거든요. 왜 하필 어제부터 다시 이런 꿈을 꾸게 된 걸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다시 잠들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인숙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꿈을 곱씹어 봤습니다. 그 뒷모습. 왜 그렇게 익숙했을까요? 병원에 출근해서도 인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202호실 문 앞에 서자 괜히 숨이 막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순자는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주무셨나요? 인숙이 인사를 건넸지만 역시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조순자의 입술이 살짝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인숙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조순자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너무도 작은 소리라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숙이 조순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조순자의 목소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들렸어요. 인숙이. 조순자가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애미야. 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순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애미야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애미는 경상도 사투리로 엄마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아세요? 제가 인숙이에요. 인숙이 조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순자는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만 입술만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인숙이, 미안해. 애미야, 미안해. 이번에는 더욱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조순자가 미안해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조순자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애미야라고 부르는 걸까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할머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누가 알려드렸나요? 인숙이 간절하게 물어봤지만 조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이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님, 조순자 할머니가 제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것도 처음 만났는데 말이에요. 정말요? 치매 환자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와 착각하시는 거죠. 이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예전에 아시던 분과 인숙 씨가 비슷한가 봐요. 하지만 인숙은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단순한 착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조순자를 돌보러 갔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순자가 인숙의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인숙이, 미안해. 애미 미안해. 조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본 그 뒷모습이 다시 떠올랐어요. 회색빛 머리카락, 작은 체구.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져간 그 사람.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인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우연일 리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인숙은 병원 기록실에 가서 조순자의 입소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쉽게 볼 수는 없었어요. 그저 이 간호사가 말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첫 아이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조순자가 자신을 인숙이라고 부르는 이유, 애미야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미안해라고 하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의 실마리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인숙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비 오는 날 혼자 남겨진 10살 소녀. 그리고 등을 돌리고 걸어가는 뒷모습. 이번에는 그 뒷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조순자의 뒷모습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속 의혹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거든요. 조순자가 자신을 인숙이라고 부르고 애미야 미안해라고 하는 이유를 꼭 알아내고 싶었어요. 출근 시간 전이라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인숙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야간 근무를 마친 김 간호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님, 조순자 할머니 입소 기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김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기본적인 정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잠깐만요. 김 간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켜고 조순자의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조순자 1937년생이니까 올해 88세 맞네요. 출생지는 경상북도 안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안동. 바로 자신이 태어난 곳이었어요.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살았던 그곳 말이죠. 다른 정보도 있나요? 가족 관계라든지.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대 초반에 첫 아이 6.25 실종 기록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 후로는 행적이 불분명하다가 최근에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복지관을 통해 입소하게 되신 것 같아요. 인숙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937년생, 안동 출생, 20대 초반의 첫 아이 6.22. 모든 것이 들어맞고 있었어요. 인숙 자신이 1957년생이니 조순자가 20세일 때 낳은 아이가 바로 자신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혹시 유기된 아이의 이름이 나와 있나요?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김 간호사가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기 보니까 김인숙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숙 씨와 이름이 같네요. 그 순간 인숙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조순자는 바로 자신을 버린 친엄마였던 겁니다. 인숙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인숙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름이 같아서 놀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68년 동안 궁금해했던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거든요. 자신을 버린 엄마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인숙은 떨리는 다리로 202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어린 시절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아원에서 밤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던 기억, 다른 아이들이 면회오는 가족들을 보며 부러워하던 기억, 엄마는 왜 자신을 버렸을까 하고 궁금해하던 수많은 밤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순자가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자신을 낳고 버린 친엄마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인숙이 말을 걸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조순자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숙이 들어온 것을 아는지 입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인숙이, 애미야, 미안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미안하다는 말이었던 거예요. 인숙은 조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8년 만에 마주하는 친엄마였지만 그 엄마는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잃어버렸거든요. 엄마. 인숙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였습니다. 조순자가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순간적으로 눈빛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인숙이, 내 딸, 인숙이. 조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숙의 손을 잡았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인숙이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하지만 조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이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었거든요. 다만 미안하다는 마음만큼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애미 미안해. 인숙이 미안해. 조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인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68년 동안 기다려온 재회였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 간호사가 찾아왔을 때 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인숙 씨, 오늘 좀 이상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인숙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오후 내내 인숙은 조순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에 걸린 친엄마를 돌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망해야 할까요? 조순자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인숙이, 애미야, 미안해. 그 말 속에는 68년간 쌓인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퇴근길에 인숙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조순자를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간병인으로서 돌봐야 하는 환자인지 아니면 원망스러운 친엄마인지 아직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조순자가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거든요. 68년 동안 품어온 그 원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상태로 인숙은 이불을 뒤적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던 그 수많은 밤들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인숙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202호실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조순자가 평소와 같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크게 하며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거칠게 커튼을 젖히고 침대 시트를 정리할 때도 팍팍 당겼습니다. 아침 드세요. 인숙이 죽 한 그릇을 조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따뜻하게 식혀주지 않았어요. 뜨거운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조순자가 첫 숟가락을 입에 넣자 앗하고 작은 신음을 냈어요. 너무 뜨거웠던 거죠. 하지만 인숙은 못 본 척했습니다. 왜 그렇게 뜨거워해요? 밥은 원래 뜨겁게 먹는 거예요. 인숙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돌았습니다. 조순자는 여전히 인숙이 애미야 하고 중얼거렸지만 인숙은 더 이상 그 말이 애절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애미야는 무슨 애미야? 인숙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68년 전에는 왜 안 그랬어요? 점심시간에 조순자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인숙의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심스럽게 했을 일들을 무뚝뚝하게 처리했어요. 조순자가 아파하는 것 같아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숙 씨, 오늘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이 간호사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며칠째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날 버린 사람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조순자 할머니가 제 친엄마예요. 68년 전에 저를 버리고 사라진 그 사람이에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기록을 확인해 보니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이름부터 나이, 출생지까지. 이 간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요. 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68년 동안 왜 엄마가 날 버렸을까? 어디서 뭘 하고 사는 걸까? 궁금해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상태로 나타나다니 너무 불공평해요. 인숙 씨, 이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냥 아픈 노인일 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68년 동안 기억하고 살아왔는데 정작 당사자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이게 뭐예요? 오후에 조순자를 돌볼 때 인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있었어요. 조순자가 물을 달라고 손짓을 했을 때 인숙은 일부러 늦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컵을 조순자의 손에 대충 쥐어줬어요. 스스로 드세요. 손은 멀쩡하잖아요. 인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서 물을 엎지를 뻔했어요. 그제야 인숙이 황급히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인숙이, 애미야. 조순자가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만해요. 인숙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미야는 무슨 애미야? 68년 전에는 왜 그 말 한 번 안 했어요? 조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치매에 걸렸지만 인숙이 화를 내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거든요. 미안해. 인숙이 미안해. 조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인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눈물이 나고 원망하고 싶은데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 시간에 이 간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인숙 씨, 간병은 죄인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인숙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상처를 돌보는 일이에요. 이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면서 인숙 씨도 치유받을 수 있을 거예요. 68년 동안 품어온 그 상처 말이에요. 상처가 치유돼요. 저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를 저 사람을 돌보면서 치유하라고요. 인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원망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인숙은 이 간호사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잔인한 운명의 장난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도 조순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엄마든 환자든 그녀를 돌보는 것이 인숙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모정 사이에서 인숙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인숙은 조순자에게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최소한의 간병만 할 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조순자가 인숙이 애미야 라고 중얼거려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돌아섰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숙이 조순자의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순자가 인숙의 손을 잡은 거예요. 인숙이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조순자의 그립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꽉 잡고 있었어요. 손이 따뜻하구나. 조순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명확한 발음이었어요. 애미야, 손이 참 따뜻하다. 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순자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단순히 치매 환자의 중얼거림이 아니라 진짜 감정이 담긴 말 같았어요. 할머니, 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조순자는 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인숙은 깜짝 놀랐어요. 조순자의 눈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마치 잠시나마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내 딸, 인숙이. 조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숙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엄마가 보고 싶었다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왜 그때 저를 버리셨어요? 인숙이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를 혼자 두고 가셨어요? 조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살아야 했어. 엄마도 살아야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슨 말씀이에요? 저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조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어려서 무서웠어.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어. 인숙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궁금해했던 진실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원망하고 싶었는데 조순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도 매일 울었어. 조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인숙이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울었어. 잘 크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인숙이 간절하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 번도 찾아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순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원망할까봐. 미워할까봐. 그래서 못 갔어. 인숙은 조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68년 만에 느끼는 엄마의 체온이었습니다. 엄마. 인숙이 작게 불렀습니다. 평생 불러보고 싶었던 그 단어였어요. 응. 인숙아.
조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어디 안 가.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조순자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치매의 안개가 다시 그녀를 덮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인숙이에요. 인숙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조순자는 이미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인숙이 어디 갔지? 인숙이 조순자가 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치매 환자에게는 이런 순간들이 짧게 찾아왔다가 금방 사라지곤 하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인숙에게는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숙은 병실을 나서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68년 동안 품어온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인숙은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무서웠구나. 20살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자신도 젊은 시절 홀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물며 20살 어린 나이에 그것도 70년 전 상황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인숙은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202호실로 돌아갔어요. 조순자가 혼자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쓰였거든요.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니 조순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숙이, 애미야, 보고 싶어. 인숙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조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인숙이 여기 있어요. 조순자는 인숙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나 봐요. 그날 밤 인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조순자와의 그 특별한 순간 이후 인숙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복잡했지만 예전처럼 차갑게 대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도 무서워했다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조순자가 어떤 상태일지 궁금했어요. 어제처럼 잠깐이나마 정신이 맑아질까요? 202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조순자는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숙이 들어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부터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어색했어요. 조순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치매의 안개 속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인숙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 간호사가 말했듯이 치매 환자들은 좋은 날과 나쁜 날이 번갈아 온다고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이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인숙 씨 어제부터 많이 달라 보이시네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네. 어제 할머니와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인숙이 말했습니다. 정신이 맑아지셨을 때 말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인숙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병원에 소장 신부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방문이었어요. 소장 신부는 이 병원의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정신적 위로를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숙 씨 안녕하세요. 소장 신부가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인숙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부님 용서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인숙은 조순자와의 사연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68년 만에 만난 친엄마, 치매로 인한 기억 상실, 그리고 자신의 복잡한 감정들을 말이에요. 소장 신부는 조용히 들은 후 말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나를 묶은 사슬을 끊는 일이죠. 무슨 말씀이신가요? 68년 동안 인숙 씨를 괴롭혀온 건 할머니가 아니라
인숙 씨 마음속의 원망이었을 거예요. 그 원망이라는 사슬이 인숙 씨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68년 동안 엄마에 대한 원망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장 신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할머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인숙 씨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저를 용서한다고요? 네. 68년 동안 원망하며 살아온 자신을,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온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인숙은 소장 신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자신을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그동안 자신이 잘못한 게 있기나 한 걸까요? 밤이 되어 병원이 조용해졌을 때 인숙은 다시 202호실을 찾았습니다. 조순자는 잠들어 있었어요. 작고 여린 모습이었습니다. 인숙은 조순자 곁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순자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기로 했어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부르는 걸 들으며 외웠던 그 노래를 말이죠.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인숙의 목소리가 병실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잠들어 있던 조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잠든 상태에서도 그 노래를 듣고 있었던 거죠. 이 노래. 조순자가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노래. 내가 불러줬었지. 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깨어 계세요? 인숙아. 조순자가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불러줬던 노래. 정말요? 저한테 불러주셨던 노래예요. 조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밤 내가 잠들 때까지 불러줬었어. 인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선택한 그 자장가가 바로 엄마가 자신에게 불러줬던 노래였던 거예요. 엄마. 인숙이 조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기억해요. 흐릿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이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어려서, 무서워서. 이제 됐어요, 엄마. 인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날 밤 인숙은 조순자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장가를 부르며 68년 만에 찾은 모녀의 시간을 보냈어요. 비록 조순자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엄마와 딸이었습니다. 68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숙에게는 충분했어요. 소장 신부가 말했던 용서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엄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68년 동안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인숙과 조순자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조순자의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들이 인숙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인숙은 매일 조순자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조순자는 희미하게나마 어린 인숙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인숙아, 엄마 목소리 좋지?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인숙 씨 빨리 오세요. 이 간호사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인숙은 뛰어갔습니다. 202호실에 도착하니 조순자가 침대에서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인숙이 다가가자 조순자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이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마 오래 못 버티실 것 같다고. 인숙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68년 만에 만난 엄마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저예요. 인숙이에요.
인숙이 조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순자는 힘들게 고개를 돌려 인숙을 바라봤어요. 눈빛은 흐릿했지만 인숙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인숙이, 내 딸. 조순자가 가늘게 말했습니다. 곧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사,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조순자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각종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저예요. 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간병인인데 가족이 없으셔서. 의사는 인숙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심각합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숙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인숙은 다시 조순자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조순자의 눈은 인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인숙이 조순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인숙은 조순자 곁을 지켰습니다. 간혹 의료진이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지만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조순자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숨소리도 가빠졌어요. 의료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인숙 씨,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숙은 눈물을 닦고 조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겨주자 조순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인숙아. 조순자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습니다.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애미야. 미안하다. 조순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버릴 생각은 아니었어.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알아요, 엄마. 이제 알아요. 살고 싶어서. 그랬다. 조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도 살고 싶어서. 네, 엄마. 이해해요. 조순자는 힘들게 손을 들어 인숙의 뺨을 만졌습니다. 사랑했다. 늘 사랑했어. 저도 사랑해요, 엄마. 인숙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68년 늦었지만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조순자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용서해줘서. 고마워. 엄마. 인숙이 조순자를 꽉 안았습니다. 조순자는 인숙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이 조순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8시 32분이었어요. 인숙은 한참 동안 조순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68년 만에 만난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이었거든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인숙이 조순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68년 동안 미안해하며 사셨을 텐데 이제 편히 쉬세요. 이 간호사가 다가와 인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인숙 씨,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딸을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사랑한다는 말도 들으셨잖아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순자는 마지막에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숙도 진짜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조순자의 곁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오늘만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 사랑했다는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어요. 인숙이 조순자에게 말했습니다. 68년 동안 궁금했던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도 저를 사랑했다는 걸. 조순자의 장례식은 소박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인숙뿐이었고 병원 직원들 몇 명이 참석해 주었어요. 소장 신부가 간단한 추도식을 집전해 주었습니다. 고인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장 신부가 말했습니다. 68년에 그리움과 후회를 딸의 용서로 치유받으며 평안히 떠나셨어요. 인숙은 조순자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68년간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에 모실 생각이세요? 이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안동에 가서 모실 거예요. 인숙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태어나신 곳이니까 그곳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인숙은 조순자의 유골함을 들고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68년 전 이 길을 따라 어린 자신이 고아원으로 보내졌을 거예요. 그때는 왜 버려지는지도 모른 채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동에 도착해서 인숙은 작은 산자락을 찾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멀리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고향이니까 좋으시죠? 인숙이 유골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조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숙은 정성스럽게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주워와서 둘러놓고 주변에 예쁜 들꽃들을 심었어요. 간단한 비석 대신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습니다. 조순자 1937-2025 사랑하는 엄마, 영원히. 유골함을 땅에 묻으면서 인숙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 사랑했다는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어요.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8년 동안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랑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엄마가 20살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시절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었을 텐데. 인숙은 무덤 앞에 앉아서 조순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보낸 어린 시절, 성인이 되어 홀로 살아온 세월들, 그리고 간병사가 되어 많은 어르신들을 돌봐온 이야기를 말이에요.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엄마가 저를 사랑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 답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인숙은 마지막으로 조순자의 무덤을 쓰다듬었어요.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놓아준 거예요. 인숙이 소장 신부의 말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68년 동안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용서한 거예요. 인숙은 일어서서 무덤에 마지막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편히 살겠어요. 돌아가는 길에 인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68년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기차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기다리면서 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인숙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인숙은 다시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202호실은 비어 있었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대신 새로운 환자분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숙 씨 많이 달라 보이세요. 이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뭔가 평화로워 보여요. 네,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인숙에게 새로운 환자가 배정되었습니다. 80대 할아버지였는데 역시 가족이 없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김인숙이라고 해요. 인숙이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숙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인숙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분도 누군가의 그리움을 품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외로우시죠? 저도 오랫동안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인숙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인숙은 생각했습니다. 조순자를 만나 치유받은 것처럼
이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억은 잊혀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상처는 덮이지 않아도 치유될 수 있어요. 68년 만에 인숙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조순자일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고 평안히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으로 말이죠. 엄마 고마워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인숙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